반갑습니다. 계명대학교의 김창환 교수입니다. 오늘 발제 부탁을 받고 여러 가지 주제를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학교에 있어서 이 소셜벤처와 로컬이라는 이슈들이 사실은 실무에서 시작해서 이론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만남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 강화를 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학문적으로 좀 풀어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소셜벤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는 로컬에서 다양한 사업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소셜벤처와 로컬 크리에이터의 만남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향후의 토론의 주제로 이렇게 삼을 수 있도록 한번 좀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미션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미션에 대한 동의를 사업적으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소셜벤처가 가진 혁신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소셜벤처가 운영이 돼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의 운영의 성과로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함께 만족돼야 된다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소셜벤처가 양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역에 또는 우리나라에 퍼져 있을까, 만들어져 있을까라는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아마 기술보전기금에서 소셜벤처 판별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하시고 소셜벤처를 지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셜벤처 수가 2031개로 지금 아마 2031개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하지만 이 소셜벤처의 개수만 바라보면 이게 과연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또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만들어져야 될지에 대한 감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를 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가 690만 개 정도 됩니다. 690만 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소셜벤처는 0.03% 정도 수준이고, 전체 기업 수는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에 대비해서 소셜벤처가 혁신성을 가지고 시작한 기업인데,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라는 데이터를 살펴볼 때 이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한 24만 개 정도 되는데, 이 창업기업의 0.8% 정도 수준이더라. 이렇게만 보면 소셜벤처의 비중이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체에서 차지하는, 또는 창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더라. 그 중에서 대구 경북은 전체 소셜벤처의 한 10% 정도 수준인 한 200개 정도가 대구와 경북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양적인 현황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궁금함이 좀 들었어요. 이런 비율이 소셜벤처의 비율이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소셜벤처의 스테이터스가 어느 정도 이 수준이 될까에 대한 궁금함이 들어서 이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2015년에 글로벌 앙트레프너십 모니터 GEM
모니터에서 스페셜 리포트로 나온 이 사회적 기업가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초기 창업 기업 중에서 이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5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혁신 기반 경제에 속한 나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회적 기업과 활동 수준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페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기 창업 기업 중에서 이 사회적 기업 활동을 보이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셜벤처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들을 우리나라에서 좀 해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드러내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번 정리를 하면 1999년에 글로벌 소셜 벤처 컴피티션에서 소셜벤처라는 용어가 제기가 됐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겠지만 이게 공적 영역에서 시작한 컴피티션이 아니고 UC 버클리의 경영대학 학생 4명이 사회적 기업가들의 멘토링과 피드백 그리고 펀딩 기회를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이 대회에서 소셜벤처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09년에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공식 사용한 이후에 이런 소셜벤처가 우리 실생활 속에서 기업 분류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의 특징이 무엇이 다르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회성과 시장성 외에 기업 운영에서 혁신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가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벤처는 그동안 영리를 추구하는 이 섹터 그리고 비영리를 추구하는 3섹터의 역할들이 그동안 구분이 되어 있다가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이라는 영역에서 새로운 이 혼속 모델인 4섹터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조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는 이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준해서 이렇게 분류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다고 하네요. 저는 여기에 소셜벤처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플러스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에 대한 디파인을 한 번 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시작해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사업으로, 혁신성을 더해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소셜벤처가 있는 반면에, 지역에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지역의 폐지 줍는 노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고 있는 너구리 페이퍼나, 아니면 우리 대구에서 독도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 프로젝트 기업 등이 지역의 문제를 강하게 인식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소셜벤처의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사회 관점에서 또는 지역 관점에서, 개인 관점에서 스타트할 수 있고 풀어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역 관점에서의 문제를 좀 더 많이 발굴하면 소셜벤처를 스타트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벤처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 아이디어를 만드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실제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데,
소셜벤처에서 문제를 인지하는 그 단계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실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열망을 바탕으로 해서 로컬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가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2018년에 개최된 앙트시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먼저 제의가 됐고요. 2019년, 2020년에 정부의 사업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 양성이 지역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의 개념과 정의를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 키워드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혁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리고 이 경제적 가치를 이 바탕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로컬 크리에이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로컬 크리에이터를 방향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변화를 추구하는 지역 이주형의 모델이 있는데, 양양을 서핑의 메카로 만든 서피비치를 만든 박준규 대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강릉을 커피의 도시로 만든 김용덕 대표도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서 지역을 선택해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기존에 있는 가치들을 연결해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윤영수 대표가 운영하는 무등산 브루어리가 아마 대표적인 영역 같습니다. 이런 방향성 관점에서 지역 자체의 자원뿐만 아니라 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지역에 와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이 모두 로컬 크리에이터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창조경제센터에서 2020년과 2021년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선정을 진행을 했는데, 이걸 몇 가지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만, 전체 23개 지원 기업 중에 관광자원과 지역산업이 한 50% 정도 타겟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문제와 연결된 로컬 크리에이터는 보이지는 사실은 않았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연결한 사례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 소셜벤처와 로컬의 만남을 촉진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 제가 소셜벤처와 로컬 크리에이터의 정의와 분류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기업의 운영 관점에서의 특징은 두 개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두 개의 혁신성을 기반으로 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측면은 뭐냐면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기반으로 출발을 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통해서, 유무형 가치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소셜벤처에서의 사회적 문제를 지역 관점에서 좀 더 포커싱하고,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유무형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발굴하는 역량을 좀 같이 접목을 한다고 하면 지역의 문제를 기반으로 한 로컬 기반 소셜벤처라는 컨셉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소셜벤처와 로컬의 만남을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소셜벤처와 로컬 크리에이터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소셜벤처가 되고 소셜벤처가 로컬 크리에이터의 특성을 가지게 하려고 하면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좀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로컬과 소셜벤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두 개의 기업 분류에는 혁신성과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이런 혁신성과 시장 가치를 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셜벤처로 전환하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기관과 전문가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